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금년 1학기 동안 병원 재무회계론을 공부하게 될 탁국필 교수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학우들과 교수님들이 함께 얼굴을 맞이하며 활기 넘치는 캠퍼스가 되어야 할 텐데 코로나가 그런 것을 어떤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여러분, 이제 곧 여러분들은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4학년 마무리 학업을 잘 마치시고 내년에는 건실한 미래 사회 초년생으로 출발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병원 재무회계론으로서 교과서는 에듀 팩토리에서 출간한 쉽게 설명한 병원 재무회계라는 책이고, 저자는 조경원, 이기휘 외에 여러 전문 교수님께서 공동 교수란 책입니다. 강의는 제가 직접 강의를 주로 하겠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팀별 과제를 주어서 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평가 점수 배분은 출석 점수 20%, 과제 점수 1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를 반영해서 합계 100점 만점으로 학점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하면 많은 분들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과목을 수강을 마치게 되어서 여러분께서 경제적 안목과 관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용은 좀 딱딱한 면이 많다고 생각되고 숫자가 많아서 재미가 있는 그런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들께서 장차 취업을 해가지고 행정을 담당한다면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회계 기초에 들어가면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회계 의의를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계 정보 이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회계를 이용 대상과 목적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회계의 기본 가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의 질적 특성, 재무제표, 회계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의의입니다. 회계의 개념은 이렇게 살펴보시면, 회계란 특정 경제 실체의 이해관계자가 그 실체와 관련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적합한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여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경제 실체란 무엇인가? 경제 활동을 하는 하나의 독립된 책임 단위로서 거시적 측면에서는 국가, 미시적 측면에서는 기업과 정부, NPO, 그러니까 그 비영리 단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자는 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입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는 주주, 채권자, 세무서, 거래처, 노조, 기업 평가기관, 그 다음에 규제기관 등이 있으며, 내부 이해관계자는 경영자, 직원 등이 있습니다. 또 의사결정, 여기는 외부 이해관계자는 투자 및 신용결정, 의사결정을 하며, 내부 이해관계자는 경영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재무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또 말하는 정보는 회계 목적과 방법을 기업 조직에 적용하기 위해 원시적인 자료를 처리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 회계 개념에서 말하는 특정 경제 실체의 이해관계자가 그 실체와 관련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적합한 경제 활동에 관한 정보를 생산해서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회계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계는 경제 실체에 관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기록하여 전달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정보를 식별, 기록, 전달, 이 핵심 세 가지 단어 식별, 기록, 전달하는 기능을 회계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별이란 것은 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기업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식별된 거래를 적정한 항목으로 분류해서 집계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전달이라는 것은 기록된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보기 편하도록 회계 보고서를 준비해서 재무적인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 보고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및 신용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 미래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세 번째,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 이용자를 보시면 방금도 말씀드렸던 외부 이용자는 정부나 채권자, 투자자 이런 것이 되겠고, 내부 이용자는 경영진 및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회계정보 이용자는 외부 이용자와 내부 이용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경영진, 직원, 정부, 채권자, 투자자 등이 있는데, 이 중 내부 이용자는 경영진 및 직원이 있습니다. 경영진을 보시면 기업 및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경영진은 수많은 의사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회계정보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하고, 또한 기업에서 전문 경영자에게 경영을 위탁하였을 경우 회계정보는 최고 경영자의 성실한 수탁 책임 결과를 보고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다방면으로 회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회계 및 구매 담당을 하는 직원은 운영에 필요한 물자를 계획하거나 공급할 때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구매를 진행하거나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경우는 사측의 직원들의 임금 협상이나 복리 후생과 관련된 요구를 할 때 회계 정보가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또 그 외에 일반 직원의 회계 정보를 통해 소속된 조직의 미래성을 판단하고 본인이 근무를 계속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이용자, 정부, 채권자, 투자자
크게 있는데, 정부는 기업의 소득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회계 정보를 이용하기도 하고,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업 규제를 및 관리하는 데 있어 회계 정보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 채권자를 한번 보실까요? 채권자는 기업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대여 기간 동안 이자를 받으며 채권이 만료되었을 때 원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며, 자금 대여의 계약을 진행할 당시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계약의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 채권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조건을 제시하는데 회계 정보를 활용합니다. 자, 투자자는 기업에 자본을 투자한 대가로 기업 이익의 일부를 배당을 받습니다. 또한 본인이 투자한 자금이 위탁한 경영자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하고, 경영자를 계속 고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사결정을 내릴 때 회계정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회계를 분류할 때는 크게 목적에 따라서 회계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무회계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인식하고 기록하고 분류 정리해서 재무제표라는 회계보고서를 기업 외부에 공표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외부 보고를 위한 회계입니다. 이것은 재무제표 작성 중심의 회계로서 투자자, 채권자 등 외부 정보 이용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회계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회계 분야를 말합니다. 기업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기업 실체에 관한 재무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 재무보고 수단이기도 합니다. 재무회계는 기업의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의 변동 내용 등 재무제표의 형태로 투자자, 채권자 등 외부 이용자들에게 보고합니다. 두 번째, 관리회계는 기업의 경영자 및 회계 담당자 등 내부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입니다.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하며 합리적 준거 기준으로 작성되면서 경영자에게 보고하는 내부 보고서의 수단으로 작성되어집니다. 재무회계가 정량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데 비해 관리회계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의 개인적 추정과 판단에 따른 내용이나 기업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정상적인 정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성적인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고, 정상보다는 정성적인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무회계 일정한 양식의 회계 보고서에 의해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데 비해 관리회계는 경영활동을 계속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일정한 형식 없이 수시로 신속히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세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측정된 기업의 이익을 법인세법 등 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 소득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회계입니다. 세무조정은 세무보고의 목적을 위해서 장부를 추가로 작성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실무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 이익과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여 과세 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세무회계는 재무회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중요하며 세무회계와 재무회계는 상호 보완적이며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세무회계는 세무조정계산서의 형태로 보고되며 주된 정보 이용자는 과세관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에 대해서 이 표로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무회계의 이용자는 불특정 다수의 관계자가 되겠고, 작성의 목적은 불특정 다수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정보의 특성은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형태는 화폐적 정보가 되겠습니다. 작성 기준은 IFRS, 그러니까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cording Standar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회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관리회계는 이거는 어떤 이 과목에서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관리회계의 어떤 내용을 설명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이 내용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준이 없고 어떤 정량적인 것보다 정성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어떤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재무제표에서는 어떤 수치적으로 나타난 어떤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 그 기준 서식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이 기준 서식이 아닌 그 불규칙적인 약간의 어떤 서식을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병원의 경우에 뭐 진료과별 환자 수가 어떠는지, 또는 어느 한 진료과의 어떤 그 환자 수의 추이를 본다랄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정보 이용자가 내부 이해 관계자가 되겠습니다. 작성 목적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 정보 특성은 적시성과 목적 적합성이 있습니다. 이 정보 형태는 화폐나 또는 비화폐적 정보를 이렇게 제공되고 되겠고, 회사 내규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세무회계는 정부나 과세관청에서 이용하게 되겠고, 작성 목적은 세법, 법령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되며 화폐적 정보가 있어야 되고, 세법에 따라서 이 작성이 됩니다. 회계에는 기본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가정 상황, 어떤 것을 이런 가정을 놓고 우리는 이 회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 실체의 가정,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몸뚱아리가 실제는 안 보이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회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 단위의 관점에서 경제 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은 하나의 독립된 회계 단위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그런 기업 실체에 해당됩니다.
또 기업이 계속된다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기업 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는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 실체는 그 경영활동을 정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 실체의 중요한 경영활동이 축소되거나 기업 실체를 청산시킬 의도나 상황이 존재하여 계속 기업을 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속 기업을 가정한 회계 처리 방법과는 다른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때 적용된 회계 처리 방법은 적절히 공시되어야 합니다. 또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것을 보고한다는 가정입니다.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 실체의 이해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므로 적시성이 있는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간별 보고가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회계기간 단위로 구분하고 각 회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기간별로 재무상태, 경영성과 그 다음 현금 흐름, 자본 변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기업 실체의 회계기간을 정함에 있어 회계기간의 장단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해야 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의 유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그 회계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대체적 회계처리 방법들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경영자의 감사인이 회계정책을 선택 평가하거나 회계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가 사용한 회계처리 방법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때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의 첫 번째로는 목적 적합성입니다.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목적 적합성이 있는 정보는 이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 사건 결과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건이라는 것은 정보 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와 외부적 요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목적 적합성은 회계정보가 의사결정 시점에 이용 가능하도록 적시에 제공될 때 유효하게 확보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적 특성의 신뢰성입니다.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합니다.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다음의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회계 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하며, 세 번째,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교 가능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회계 정보의 기업 실체 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당해년도와 과거년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해당 기간의 회계 정보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 기준 또는 회계 처리 방법이 변경된 경우 정보 이용자가 유사한 거래나 사건에 대해 기간별 또는 기업 실체 간 회계 처리 방법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변경의 영향 등을 충분히 공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해 가능성입니다. 이해 가능성이란 정보 이용자로 하여금 정보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의 속성입니다. 이때 이해 가능성은 기업 등 조직의 경제 활동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회계 정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광범위한 계층의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이용할 능력이 없거나 당초부터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회계 정보의 용도와 그 이용법을 배우려는 의사가 있고 또 배울 능력이 있는 이용자에게는 적어도 그것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회계 정보의 제약 요인입니다.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질적 특성을 갖춘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 제공 및 이용에 소요될 사회적 비용이 정보 제공 및 이용자에 따른 사회적 효익을 초과한다면 그러한 정보 제공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기준 제정기구는 회계기준의 재개정에 대한 포괄적인 제약으로서 비용 대 효익의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정보 제공에 대한 추가적 제약 요인으로 회계 항목의 성격 및 크기의 중요성이 고려돼야 합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이용자의 필요에 맞도록 회계에서는 기업의 재산 상태에 대한 정보와 수익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라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회계 보고서이며 손익계산서는 특정 기간 동안 기업에서 얻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회계 보고서입니다. 먼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자산과 부채의 가액만으로 기업 실체의 가치를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무상태표는 다른 재무제표와 함께 기업 가치의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무상태표는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 실체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하기 위해서
자산과 부채의 항목이 재무 상태의 그 유동성 정도에 따라 적절히 구분 표시되거나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의 구분을 고려해서 보고되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의 어떤 소식입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자산이 표시되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표시됩니다. 자본은 이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기 자본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 이렇게 표시되고 부채와 자본이 표기됩니다. 먼저 자산을 보시면 유동자산이 있고 뭐 현금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유가증권, 매출채권, 단기 대여금 이러한 것들이 있고 부채에는 유동부채와 유동성 장기부채, 충당금, 뭐 기타 유동부채 또 여기 표시되지 않지만 자본이 여기에 또 함께 표시됩니다. 이 재무상태표는 먼저 자산이 왼쪽에 표시되고 자산은 기업이 소유권을 가지고 지배하면서 미래 여러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을 말합니다. 해당 항목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 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측정 속성에 대한 가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다면 재무상태표에 인식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 실체의 경제적 어떤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측정될 수 있다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채라는 것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기업 외부 권리자에게 현금이나 서비스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 실체가 현재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의무는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본을 보시면 자산에 대한 소유자의 지분을 의미합니다.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자본은 기업의 자산 중 주주 또는 출자자 몫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업 자산에 대한 소유자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식으로 표시하게 되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